최근 공개된 바퀴 외전 레츠 띵오잉로 최신작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해적. 레츠가 있는 바다에 접근한 거대한 배는 해적선이었는데요. 해적선장은 스테이크를 써는 모습을 보이며 킹은 이건 점심초대냐며 자기는 배가 고팠다고 말합니다. 해적들은 돌았냐 얘기하고 해적선장은 여기는 백경 죽이기 멜빌의 해적선이라며 말 조심하라 하는데요. 해적모와 안대 그리고 의족까지 한 이 해적을 보며 레츠는 그림에서 나올 법한 해적이라며 웃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심하지 않게 하는 세계라 하는데요. 킹은 너희 요즘 장사도 안 되지 않냐며 해적에게 폐업을 하라 제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킹은 이 해적선은 자신이 접수하겠다 하네요. 2. 인수. 해적선을 인수한다는 킹에게 한 해적이 다가옵니다. 칼을 건들며 자신이 죽여준다 하지만 칼이 빠지지 않는다며 당황하는데요. 킹은 이 빨래대는 주인만 뽑을 수 있다 말하며 에어 검술로 해적을 베어버립니다. 쫄탱당한 해적이 소리를 치자 주위에서는 이 새끼 왜 이러냐 말하는데요. 선장은 유심히 바라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며 이놈 손에는 이장도가 들려있다 합니다. 에어검으로 참격을 하냐고 말하며 칼로 기습을 하는데요. 인수에 튀어나오는 나이프를 발사하지만 킹은 피해버리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 선장은 늑다리라며 진짜 폐업을 하라 하자 멜빌은 백경 죽이기의 진짜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게 해준다 하네요. 3. 케투스. 멜빌은 전설의 동물을 얘기하며 몸은 돼지머리에 고래 몸통과 물고기 꼬리를 가지고 있다며 설명하는데요. 이 거대한 전설의 환수는 50년 전 실제로 마을에 등장하였으며 거기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자신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멜빌은 그 녀석을 쫓다 보니 이렇게 유명해졌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20년 전 자신은 그 녀석을 거대한 이 포경으로 잡으며 원한을 풀 수 있었다며 새로운 무기를 꺼냅니다. 이 한발을 킹 네가 피할 수 있다면 자신은 은퇴를 하고 이 배를 너에게 준다 말하는데요. 다만 네가 피해도 이 배는 총에 맞아 부서질 거라 합니다. 4. 구라. 킹은 네 담뱃불이 꺼졌다 말하며 멜빌 앞에 돌진하는데요. 그건 구라였다며 칼을 뽑는 모습을 보입니다. 멜빌은 그건 통하지 않는다며 뒤로 피해버리며 포경을 발사하는데요. 킹은 날아오는 포경을 반으로 갈라버리며 바다에 떨어뜨려버립니다. 멜빌은 말도 안 된다 말하며 레츠는 킹을 보며 사사키 코지로의 검술이라 생각하는데요. 레츠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최강의 호적수였던 거모 사사키 코지로가 이 남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 해냈어. 레츠에게 해냈다며 킹은 웃으며 다가오는데요. 레츠가 당신은 설마라고 얘기하자 뒤에서 멜빌의 뒤차기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킹은 오이오이 뭔 짓거리냐며 간단하게 공격을 막아내는데요. 포기할 줄을 모르는 남자냐며 한 손으로 멜빌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맺혀버리는데요. 킹은 약속대로 이 해적선은 받아간다며 멜빌을 바다에 빠뜨리려 합니다. 해적들은 선장을 떨어뜨리기만 해보라며 다음은 너의 차례라 말하는데요. 멜빌은 족이 팔린 건지 시끄럽다며 바다의 사나이는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이 원한은 몇백 년이 걸려도 갚을 거라 얘기하며 멜빌은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6. 수영. 킹은 그럼 너 수영할 줄 아는 거냐고 멜빌에게 묻는데요. 멜빌은 당연한 게 아니냐 말하자 킹은 또 합격이라 얘기합니다. 고블린을 살려줬던 것처럼 수영만 하면 다 살려줘 버리는데요. 멜빌에게 너는 계속 이 배의 선장으로 남으라 말하며 선원 모두도 똑같다 얘기해줍니다. 다만 배의 소유자는 자신이 할 거라 하는데요. 그리고 목적지도 자신이 정한다 합니다. 알아들었으면 빨리들 가서 일을 하라 말하며 킹은 중요한 건 자신은 수영을 못한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자신이 물에 빠지면 수영할 줄 아는 녀석이 나를 구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멜빌은 웃음이 빵 터지며 너에게는 완패라 얘기하는데요. 레츠는 킹을 보며 역시 이 남자는 사사키 코지로인가라며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목적지. 킹은 지도를 피며 목적지를 정하는데요. 멜빌은 해왕들이 전쟁을 벌인 곳이라며 이곳은 가라앉은 섬이라 말합니다. 이곳은 지금 정나눈이 움직이지 않으며 마의 해역이 되어버렸다 하는데요. 킹에게 선주라 얘기하자 킹은 민망하다며 멜빌에게 킹이라고 불러달라 합니다. 레츠는 얘기를 듣던 중 아니라며 너는 사사키 코지로가 아니냐 하는데요. 킹은 왜 네가 그 이름을 알고 있냐며 표정이 확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8. 2년 전 한 재단에서는 메기가 앉아있으며 여기에 킹이 찾아오는데요. 킹의 가방에는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전쟁이라도 할 거냐는 메기에게 킹은 자신이 무섭지 않냐 묻는데요. 메기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말하자 킹은 수많은 무사들과 승리를 벌여 가져온 무기 852개를 최고의 칼 한 자루와 바꾸고 싶다 말합니다. 하나하나가 명품의 무기들이라며 메기는 말하며 킹은 왕의 이름에 맞는 무기를 한 자루 달라 하는데요. 메기는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며 칼 한 자루를 쥐어줍니다. 재고에 섞여있던 잡동산이며 녹이스러 칼집고 빠지지 않는다 하는데요. 킹은 빨래대 같다며 검을 뽑을 자세를 취합니다. 9. 살기. 메기는 이 멋이냐며 킹의 살기를 느끼는데요. 검이 길다던 킹은 자세를 잡고 바로 칼을 뽑아버립니다. 엄청나게 새하얗고 아름다운 도문이라며 메기는 그 칼에게 선택을 받은 거라 하는데요. 킹은 그게 아니라며 내가 이 검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석상들이 잘려버리는데요.
이검은 내가 받아간다 말하며 킹은 떠나버립니다. 킹은 이 얘기를 레츠와 멜빌에게 해주고 있으며 이 매기는 과거 레츠와 고블린이 만났던 아이템 장수 매기 사장이었는데요. 킹은 그 검을 뽑을 때 자신은 분명 사사키 코지로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의 목소리는 비탄 속에 사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얘기합니다. 10. 누구? 킹은 도대체 사사키 코지로가 뭐냐며 레츠에게 묻는데요. 레츠는 여러 나라에서도 맞설 상대가 없었으며 한나라의 검술사범이며 엄청난 제자를 둔 검호가 바로 사사키 코지로라 얘기해줍니다. 그 검의 원래 주인의 이름이나 무적을 자랑하던 그도 최후는 결투 끝에 패배하였다 말하는데요. 킹은 그러냐며 죽은 주인이 그리워서 칼이 주댕이를 꽉 물고 있었던 것이었냐고 추측합니다. 그래도 킹은 자신을 인정해준 거에 기뻐하며 웃음을 보이는데요. 레츠는 코지로의 빨랫대도 자신을 쓸 사람이 없어서 활용할 자를 찾아 이 세계로 넘어왔다 얘기합니다. 11. 목적지. 킹이 뺏어버린 해적선은 목적지가 눈앞이라며 기합을 빡 넣으라 하는데요. 킹은 이 녀석들 믿음직스럽다며 역시 해적놈들이라 말합니다. 레츠는 폭풍 속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해적선은 폭풍을 빠져나오는데요. 태풍을 빠져나오자 녹음이 우거진 무인도가 있었으며 이것은 해왕을 자칭하는 전투의 무대가 된 뒤로 저만큼만 남아있다 말합니다. 엄청나게 격렬한 전투이냐며 킹은 멜빌을 부르며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데요. 레츠는 이곳에 해왕의 흔적은 없다며 조금 전 확실히 자신은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며 킹과 멜빌은 그건 사이렌 소리라 얘기합니다. 12. 사이렌.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현혹시키는 반인반어의 괴물이 노래를 부른 거라 멜빌은 말하며 놈의 노랫소리에 매료가 되면 몸을 먹어치우도록 기꺼이 내밀게 된다 하는데요. 얘기를 들은 고블린은 쫄아버리며 멜빌은 그 녀석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밀랍으로 굳힌 귀마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레츠는 한 작사를 발견하며 접근하자 인어가 튀어나옵니다. 멜빌은 사이렌이라 소리치고 킹은 오이오이오이 사랑스러운 인어라 말하는데요. 멜빌은 레츠에게 자극하면 안 된다며 천천히 후퇴하라 소리를 칩니다. 13. 어머니. 이것이 괴물의 미소인지 어머니의 평안한 미소인지 구분을 못하는 레츠는 인어에게 빠져버렸는데요. 귀마개 너머로 노래를 듣고 있다며 멜빌이 말하자 인어의 표정이 변하며 레츠의 귀마개가 깨져버립니다. 복식 호흡이 장난 아닌지 인어는 소리를 찔러 모두의 귀마개를 깨버리는데요. 충격파로 귀마개를 부숴버린 인어는 노래를 더 크게 시작하며 킹과 레츠는 사이렌의 노래를 다 듣고 맙니다. 레츠는 자신을 쓰러뜨린 게 누구인가 생각하며 그 새끼는 미야모토 무사시라 하는데요. 그놈과 나란히 선다는 호적수가 내 앞에 있다며 킹을 사사키 코지로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 대결. 레츠는 코지로라 입모양을 보이며 멜빌은 레츠 이 새끼 환상을 보고 있다 하는데요. 코지로는 역사에 남을 뛰어난 검호라며 그는 야생동물의 순발력조차 능가한다 말합니다. 코지로 관료의 창시자이자 무사시에게 져버린 네 녀석은 나와 같다고 레츠는 얘기하는데요. 땅에 꼽혀있던 작사를 들고 니놈이라면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에 킹도 니놈을 쓰러뜨리고 해왕의 칭호는 자신이 받아가겠다 하는데요. 깨어난 고블린은 이게 뭔 상황이냐 말하자 둘은 진검 승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15. 환각. 레츠는 킹을 코지로로 환각을 보고 있지만 킹은 레츠를 뭐로 보는 건지 멜빌은 생각하는데요. 레츠가 들고 있는 작살은 삼지창으로 킹은 레츠를 포세이돈 신으로 보고 있다 말합니다. 킹은 오이오이 포세이돈 씨 당신도 참전했냐며 칼을 휘두르는데요. 고블린이 둘을 말리려 하자 멜빌은 고블린의 어깨를 잡아 세웁니다. 고블린은 날 막아 세우는 거냐며 뒤돌아보자 멜빌도 표정이 마탱이가 가버렸는데요. 자신의 오른손 필살기를 막은 남자와 그 남자가 한눈에 끌린 남자의 대결의 결말을 보고 싶다 생각합니다. 명왕도 격파한 레츠를 생각하던 고블린은 자신도 결말을 보고 싶다 말하며 둘 다 신이 나 있네요. 16. 퍽퍽. 삼지창을 놓쳐버린 레츠를 보며 킹은 이것으로 나의 승리라 하는데요. 레츠는 무사시 때와는 다르다며 자신은 5천만족의 진 레츠 카이오라며 실력을 보여준다 합니다. 중국 4001년째 역사를 언급하며 킹에게 코지로 덤비라 말하는데요. 킹은 빠른 움직임으로 레츠에게 접근하며 무사시 때처럼 얼굴을 베일 뻔하나 소력으로 받아넘기며 킹의 면상을 차버립니다. 왜 베이지 않냐며 고블린과 멜빌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마치 바람의 정령이 수호를 해주는 것 같다며 레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말합니다. 17. 두 번째. 무사시와 싸움처럼 킹도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그 패배의 재현이라며 레츠의 발을 베어버리려 하나 레츠는 내 주먹은 검이며 발도 검이라 말하며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킹의 검을 발가락만으로 잡아버리며 사사키 코지로 그댄 패했느니라고 무사시의 명대사를 세려버리며 두 사내의 결말 전 레츠 카이오 이세계 띵오잉루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